자, 48페이지 전기의 발생 볼게요. 이제 우리 앞에서 원자, 그 다음에 원자가 이제 쪼개지면서 이온이 됐죠. 양이온, 음이온이 되면서 물 속에서 전하를 떴잖아요. 그래서 뭐 양전하를 띠고 있는 양이온, 음전하를 띠고 있는 음이온 이렇게 이제 확인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수용액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수용액 상태에서도 그렇게 이제 전하를 띌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물체들끼리 딱 부딪혔을 때 순간적으로 전자가 어떤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이렇게 이동이 될 거거든요. 이동이 되면 전자가 하나 좀 순간적으로 많아진 쪽은 음전을 띠고 전자를 잃은 쪽은 양전을 띌 거예요. 그래서 두 물체가 부딪히거나 마찰을 시켰을 때도 전하를 띠게 돼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전기를 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 순간적으로 전기가 생겼다가 사라질 때 우리 정지에 있는 전기다라는 뜻에서 정전기라고 해요. 전전기는 들어봤잖아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뭐 겨울에 뭐 이불 같은 거 딱 덮다가 갑자기 찌직하거나 친구끼리 이렇게 손을 잡다가 따가워 할 경우도 있고, 손잡이를 잡았다가 따가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스웨터 같은 거 입을 때 지지직하는 이런 것들이 정전기라고 하잖아요. 멈춰 있는 전기라는 뜻이에요. 순간적으로 마찰에 의해서 전하가 생겨서 생기는 전기를 우리 정전기라고 하고요. 우리 과학에서는 얘가 마찰 전기라는 이름을 붙여요. 왜냐? 두 물체가 마찰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의미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전기가 그 마찰 전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니면 마찰 전기가 그 정전기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찰 전기는 마찰에 의해서 물체가 띠는 전기를 말하고요. 꼭 다른 물체끼리 부딪혀야 돼요. 다른 물체끼리. 내 몸에서 내 몸을 비빈다고 해서 정전기가 생기지는 않고요. 대신에 나와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다른 물체잖아. 그치? 다른 물체잖아. 그러니까 사람끼리는 다른 사람끼리는 마찰이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악수를 하다가 전기가 생길 수는 있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물체를 보통 털이나 뭐 유리 아니면 털이나 플라스틱 막대 같은 걸 이렇게 비빌 거예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전기가 발생할 거거든요. 그게 이제 마찰 전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마찰 전기는 전선을 따라 흐르는 전기와 달리 한 곳에 머물러 있으므로 정전기라고 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전기에 반대되는 의미로 우리가 일반적인 전기를 그냥 동전기라고 해요. 동전기. 그런데 움직이는 전기. 근데 얘를 그냥 생략하고 우리가 전기, 전류가 흐른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치? 그래서 참고해 주세요. 자, 마찰 전기가 생기는 까닭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밑줄 할 건데요. 서로 다른 물체끼리 마찰시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전자가 이동을 해요. 네. 뭐 한두 개가 아니라 좀 많이 이동하겠죠. 순간적으로 네. 부딪히는 만큼 이제 전자가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잃는 쪽은 플러스 전하가 되고요. 전자를 얻는 쪽은 음전을 띠게 돼요. 똑같죠? 앞에 했던 이제 이온에 생성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다 밑줄 하세요. 전자가 다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자, 원자핵이 아니고요. 원자핵은 절대 이동하지 않고요. 전자가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전자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마찰시켰을 때는 물체에서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전자가 이동한다. 그래서 여기다 밑줄 하세요. 전자를 잃으면 양전하, 전자를 얻으면 음전을 띈다. 양전하를 띠는 물체는요, 중성 상태에서 전자를 잃어서 혹은 뺏겨서 두 물체를 비겼을 때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전자를 잃거나 아니면 한 물체가 전자를 뺏어오기 때문에 양전하가 되는 거고요. 음전하는 전자를 얻어서 혹은 얘로부터 전자를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뺏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플러스 어떤 물체가 플러스 전하와 음전하를 띠는 상태를 우리가 그래서 전하가 분리가 됐잖아요. 이런 상태를 대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전하를 띠고 있는 물체들을 대전체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용어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양의 전하를 띠고 있는 대전체, 음의 전하를 띠고 있는 대전체. 전기를 띠는 순간을 대전이라고 하고요. 전기를 띠는 물체를 대전체. 그냥 체자 붙여서 물체 체자 붙여서 양의 전하를 띠고 있는 대전체, 음의 전하를 띠고 있는 대전체.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문제를 풀게 된다는 소리예요. 자,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털가죽과 플라스틱 빨대 마찰인데요. 그거 전에 그 밑에 있는 대전되는 순서를 먼저 볼게요. 대전되기라고 한 거는 전기를 띠는 현상을 말했잖아요.
이 전기를 띠는 현상은요 순서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이건 항상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외우시면 가장 좋은데요. 그런데 학교에서 보통 선생님들이 외우라는 말을 안 해요. 왜냐면 그냥 털하고 플라스틱만 대부분 문지르거나 아니면 이 대전되는 순서를 문제에 그냥 이렇게 써줘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외우고 있으면 문제를 좀 빨리 풀 수 있겠죠. 털, 유, 명, 나, 고, 뿔 이렇게 외우시고요. 털, 유, 명, 나, 고, 뿔, 털, 유, 명, 나, 고, 뿔 이렇게 외우시고 털, 유리, 명주, 나무, 고무,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털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런 털이에요. 머리털 포함해서 머리털, 뭐 고양이털, 개털, 뭐 가죽털 이런 것들 있지. 그 다음에 유리는 알고 있고 명주는 천이에요. 천. 여러분들은 뭐 옷을 구성한 옷을 만드는 천 있지. 나무는 고무, 플러스 다 알죠? 여기서 항상 왼쪽에 있는 애들이 전자를 뺏기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전자를 뺏어오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전자를 얻거나 뺏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전자를 얻는 애들이고요. 플러스가 되는 애들은 항상 전자를 잃는 애들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대전 되는 순서 열자가 이제 순서라는 한자거든요. 대전열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외우시면 가장 좋고요. 안 외우더라도 개념은 알고 계세요. 왼쪽에 있는 플러스가 되는 애들이 양전하를 띈 애들은 전자를 잃는 애들이고요. 오른쪽은 항상 마이너스 전자를 얻어오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건 상대적인 거야. 보통은 학교나 문제집에서는 우리는 털과 플라스틱을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털로 플라스틱을 비벼. 플라스틱 막대가 있어. 그러니까 털을 비벼. 그러면은 털에서 플라스틱 쪽으로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전자를 뺏어오는 거죠, 플라스틱이. 그래서 얘는 항상 양전화가 되고요. 얘는 항상 음전화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비울게요. 털과 유리를 비교했어요. 그러면은 털이 플러스가 되고 유리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유리를 가지고 유리가 플라스틱 이렇게 비웠어. 그러면은 유리가 플러스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소리죠. 알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올수록 음전화가 되는 확률이 높고 왼쪽으로 갈수록 양전화가 될 확률이 높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 가운데보다는 멀린 애가 더 많이 전자를 뺏어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상대적 거리가 되게 먼 거잖아요. 그치? 네. 그래서 털하고 나무를 비교할 때보다 털하고 플라스틱을 비교할 때가 전자가 더 많이 이동한다는 소리. 오케이? 상대적으로 전자를 뺏어오는 정도니까. 플라스틱이 가장 전자를 많이 뺏어오고 털이 전자를 가장 많이 뺏긴다. 아시겠죠? 이게 대전되는 순서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털 가죽과 플라스틱 빨대를 마찰시켰어. 털로 빨대를 이렇게 마찰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털에서 전자 쪽, 플라스틱 쪽으로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플라스틱은 음전화가 되고요, 털은 양전화를 띠겠지. 그지?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뭐가 이동한다? 전자가 이동한다 돼 있죠. 거기다가 이제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원자 핵이 이동한다라고 이제 지문에 항상 나올 거야. 보기에. 근데 틀렸어 항상. 그지? 항상 이동하는 건 전자가 이동한다. 오케이? 그래서 빨대는 플러스가 되고, 털에서 빨대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니까 빨대는 플러스가 되고. 이게 자꾸 쳐다봐서 그래. 제가 뭘요? 빨대는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우리가 그림에서 빨대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시고요. 털은 이제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빨대는 마이너스 그리고 털은 이제 플러스니까 얘네 간에 이제 같은 다른 전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전화이기 때문에 이제 밑에 나오지만 일단 말씀드리지만 다른 전화에게는 서로 잡아당기려고 해요. 자석처럼. 어쨌건 전자가 이동한다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1, 2, 3번 한번 풀어보세요. 오른쪽에. 네, 오른쪽에 1, 2, 3번 개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왜? 풀어보세요, 빨리. 다 풀었니? 뭐지? 우리 다 풀려졌지? 아마도 안 풀려있네.
자, 1번 볼게요. 마찰 전기는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할 때 발생한다 돼 있는데요. 네, 서로 다른 물체끼리 마찰할 때 생기는 거고요. 같은 물체끼리는 예를 들면 플라스틱 빨대랑 플라스틱 빨대를 비볐어. 그럼 전기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다른 물체를 비볐을 때. 그래서 왜냐하면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1번에 그래서 5가 되겠고요. 2번 두 물체를 마찰할 때 물체 사이에서는 원자 핵이 이동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원자 핵이 이동한다고 지문이 나오는데요. 틀렸다고. 항상 전자만 이동한다. X. 두 물체를 마찰할 때 전자를 잃은 물체는 음전하를 띈다. X가 되겠죠? 마찰 후 플라스틱 막대에는 음전하의 양이 양전하의 양보다 많다가 되겠죠? 전자가 털에서 플라스틱 막대 쪽으로 이동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마찰 후 플라스틱 막대는 마이너스, 털은 플러스. 자, 3번은요. 고무 풍선과 털 가죽을 마찰하면 고무 풍선은 항상 지금 털은 왼쪽에 있고 고무는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고무와 플라스틱을 비교하면요. 고무는 왼쪽에 있고 플라스틱은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럼 고무는 플러스, 플라스틱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1번 마이너스, 2번 플러스. 3번 가장 전자를 얻기 쉬운 혹은 뺏기 쉬운 물체는 플라스틱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푸는 거고요. 다시 왼쪽에 와가지고요. 이제 4번 마찰 전기에 의한 현상을 보시면요. 그냥 여러분들 이제 주변에서 많이 느껴보는 거죠. 머리를 빗을 때 특히 건조한 날, 겨울 같을 때 이렇게 빗으면요. 빛에 잘 걸리잖아요. 그지? 아니면은 지직하거나. 그 다음에 비닐랩. 집에서 이제 쓰는, 주방에서 쓰는 비닐랩 있죠. 랩을 그늘에 붙이면 이렇게 싹 달라붙잖아요. 그지? 아니면 손에 자꾸 달라붙으려고 하고. 그리고 스웨터 같은 경우 이제 벗을 때 지직하는 소리가 나고요. 특히 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킹을 이제 겨울에 신잖아. 그럼 치마에 스타킹과 닿으면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불 같은 거 덮을 때 아니면 손잡이 같은 거. 그 다음에 정전기가 많은 친구들은 물을 만졌을 때 지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물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몸에 전자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되게 몸이 건조하면 물을 만졌을 때도 정전기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뭐 친구들끼리 악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외에도 우리 주변에서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정전기 유도 현상이 있는데 우리 뒤에서 배울 건데요. 복사기 있죠. 복사기 토너하고 종이 사이에 잉크가 달라붙잖아. 이게 이제 마찰 전기를 이용한 방법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뭐 집에 공기청정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학교라든지 뭐 학원 같은 데 공기청정기 항상 있잖아. 그 공기청정기의 원리도요. 이 우리 주변에 떠다니는 먼지들이 음전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터는 양전을 띠고 있어서 이렇게 서로 달라붙게끔 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2번 전기력을 보시면요.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 그러니까 대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거기다 이제 밑줄만 해놓으시고 개념만 이런 거보다 해놓으시면 되고요. 두 물체가 같은 전하일 때는요. 플러스와 플러스야. 그러면 서로 자석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자석 N극과 N극이야. 서로 멀리 가려고 하잖아. 그치? 밀어내잖아. N극과 S극이야. 서로 다른 게 잡아당기잖아. 그치? 붙으려고 하잖아. 똑같아요. 그래서 전기력도요. 같은 전하는 밀어내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전하는 이렇게 잡아당기고.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공 두 개를 실에 딱 매달아 놓으면요. 같은 전하, 뭐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서로 이렇게 밀어내요.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서로 이렇게 잡아당겨요. 아셨죠? 그래서 서로 밀어내는 거를 우리가 밀어내다 이제 배척하다 할 때 척자 써서 척력이라고 하고요. 서로 같은 전하끼리 밀어내는 거. 그 다음에 잡아당기는 건 인력. 이제 이거는 잡아당기는 그런 뜻이죠. 당기다 그런 뜻이에요. 인자가. 그래서 서로 다른 극끼리는 이렇게 인력이 작용한다. 영어 정리만 해놓으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그래서 마찰한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서 빨대 A와 털 가죽을 비비면 빨대는 마이너스가 되고 털은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사이에 전하가 이제 분리되면서 서로 간에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는 거고요. 빨대 A와 빨대 B는 둘 다 털로 비비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밀어내는 힘, 척력이 작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오른쪽에 4번, 5번도 같이 볼게요. 4번은요. 플라스틱 빨대를 털 가죽에 문지르면요. 두 물체 사이에서 전자가 이동해서 두 물체가 서로 다른 전하로 대전되고요. 이때 A는 마이너스, B도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니까 빨대 A와 B는 서로 같은 전하로 대전되므로 A와 B가 가까워지면 서로 밀어내겠죠. 이걸 이제 척력이라고 한다. 그렇죠? 자, 5번에서 두 대전체의 모습 되는데요. 1번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붙어야 돼요. 붙는 모습으로 해주셔야 되고 2번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찬가지로 붙는 모습 3번은 플러스 플러스니까 이렇게 멀어지는 모습이 맞아요. 그래서 5번에 3번이고요. 4번은 플러스 플러스니까 멀어져야 되고 5번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멀어져야 돼요. 5번에 3번 10분 쉬었다가 뒤에 있는 정전기 유도 현상과 정전기 유도 현상을 확인하는 검전기
볼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고 좀 쉴게요.